1차 방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뭐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고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게 되겠죠. 이제 그거의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요 내용들은 오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게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근데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선행되어서 배워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쪽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서는 방정식을 푸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1차는 괜찮지만 2차 방정식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수분해 강의도 이제 물론 있을 겁니다만, 방정식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를 이어서 할 거고, 역시나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우리 1차 방정식을 얘기를 들었다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등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좌변과 우변이 있고 두 개를 섞어서 양변이라 그러죠. 거기에 어떤 미지문자 x가 있고, 어떤 x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넣었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고, 등식에 미지문자 x가 있겠죠. x의 값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참 또는 거짓, 반드시 참과 거짓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식에서 항등식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식에서 우리가 방정식의 1차식은 ax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해서 x의 지수가 1차인 거였었고요. 2차인 거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1차를 규정짓는 a의 개수, 2차를 규정짓는 a의 개수들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0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의 이름을 달지 못하고 1차 방정식의 이름을 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식을 적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그러고, a는 절대 0이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x가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데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a의 라지 a 제곱 더하기 b의 라지 a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0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0이 나오게끔 해주는 이 a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름은 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식의 값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식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나 근이나 식의 값이나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4다. 선생님,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B도 없고 C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요 녀석들만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A의 숫자 개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중3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내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2x 제곱이 뭐 16이다. 그러면 x의 제곱은 8이 될 것이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쉽게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만약 x 더하기 2의 제곱이 5야 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차근차근 하나씩 가야 됩니다. 자, x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어떤 수는 제곱근 성질에 의하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요 네모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라고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개수를 하나 붙여볼까요? 4의 x 더하기 2의 제곱은 7이다 라고 해볼게요. 7은 좀 너무한가요? 뭐 할까? 9 할까? 9라고 합시다. 9도 좀 그렇다. 32라고 할게요. 그러면 4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x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됩니다. 자, 제곱을 해서 8이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제곱을 떼고요. 그 다음에 2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야 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과정들이고, 이제 일반형을 줘서 너희들이 좀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숫자를 다 주는데 저렇게 아까처럼 완전 제곱 형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x의 제곱 더하기 4의 x 플러스 7는 0이다 해서 x의 값 좀 구해봐 줄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x의 제곱 더하기 4의 x 여기 쪽에 적을게요. 4의 x 더하기 7은 0에서 x의 값 좀 구해봐 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가서 아까처럼 어떤 녀석의 제곱은 a야 라고 했을 때 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 x 더하기 b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야 라고 하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인 가로의 제곱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마이너스도 같이 가겠습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요 과정에서 이 식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a가 되고 누가 b가 되고 누가 b가 되는지만 알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암기성이 아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는 가정으로 간다면 결국은 암기인가요? 상수를 넘겨요. 마이너스 7. 최고차 항에 만약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개수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식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쪽의 오른쪽의 식처럼 상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차 방정식의 강의를 잘 생각해 본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식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서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의 1을 곱하면 2x가 됩니다.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것처럼 b를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1의 제곱이 오면 되는데 1은 제곱해봐야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요 더하기 1을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곱셈 공식과 이용해서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반의 제곱이야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더하기 2의 반이 얼마입니까? 더하기 1입니다. 그걸 제곱하면 1이 올 것이니 양변에 1을 더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 x 여기 있는 부호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더하기 1의 제곱 2라고 보면 되고 얘는 2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2에서 2분의 7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데 요거 원래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바꿀게요. 마음대로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더하기 숫자도 달라집니다. 2분의 9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었으면 제곱을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9는 3이 되겠죠. 유리화를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a의 제곱 더하기 2a 4x가 되려면 2가 와야 되는데 얘를 b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방금 우리 했었던 것처럼 얘 부호를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더하기 2의 제곱인 4가 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좌변에도 됐으면 우변에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서 이제 다시 요거를 이해를 했다면 지우고 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의 반은 2가 되고 2를 제곱한 게 올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은 11이다 라고 이제 됐네요. 그럼 제곱을 빼서 x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될 거고 2가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게 됩니다. 앞에 개수가 있느냐 개수가 없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마지막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똑같으니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맨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뭐 한 번에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생겨난 게 뭐냐면은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은 해죠. 해는 시계값이죠. 시계값은 식을 만족하는 값이죠.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앞에 무수히 많이 거쳐갔던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기가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매번 그런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하기가 싫으니까 그거를 공식화 시켜 본 건데 요 유도 과정이 제법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집중해 봐 주시고요. 자, 일단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최고창의 개수를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 아까 앞에 했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그리고 원래 a분의 c가 되는데 그 녀석을 항을 바꾸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반의 제곱이라는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a의 제곱 더하기 2a인데 a분의 b가 오려면 2a분의 b가 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b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a제곱 더하기 2ab. 그럼 더하기 b의 제곱이 와야 되니 2a분의 b의 제곱인 4a제곱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a제곱분의 b의 제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는 a가 x고 b가 2a분의 b가 되며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곱이 붙을 거예요. 여기는 통분해야 되겠습니다. 4a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4ac 다시 약분하면 a분의 c가 될 거니까요. 분모 똑같으니 뭉쳐주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곱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x 더하기 2a분의 b는 제곱을 없애준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 분모가 4a 제곱인데 얘를 조금 다르게 보니 2a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x 더하기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밑에 분모 루트를 없애면 2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죠?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루트를 씌워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뭐죠? 예, 분모가 똑같으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 유명하죠. 매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요 유도과정도 서술형이라든지 뭐 수행평가 이런 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뭐 외웁시다 그냥. 외우기로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서 근의 공식을 말하라 라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 개수들을 각각 확인하시고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차 근의 공식이 존재해요. 뭐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산을 또 해야 되는 것이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가 짝수인 거예요. 만약에 6이라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 되어서 이 3이 B'이 되고 마이너스 10이라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이 마이너스 6이 B'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의 공식은 아까처럼 유도 과정을 똑같이 가져가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안에 4계열과 루트 바깥에 2계열인 짝수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근의 공식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2x제곱 더하기 5ax 플러스 1은 0의 근의 공식은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되고 c는 1이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한 번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짝수를 좀 넣어주시죠. 짝수차 근의 공식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6을 넣는 거예요. 그럼 A는 2가 되고 2 곱하기 3이니 3이 B'이고 얘가 C가 되겠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풀이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실전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선생님이 너무 빨리 몰아붙였는데 솔직히 있죠. 만약에 2차 방정식이기는 하지만 내가 인수분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좀 하면 좋다라고 한 게 뭐냐면 굳이 그렇게 근해 공식을 하지 않아도 A 곱하기 B가 0이 된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4가 0이다. 얘 풀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얘를 4와 3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xx인 대각선 공식의 인수분해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대각선 공식에서 인수분해 된다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가지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4면 된다 이거예요. 뭐 앞에 2가 있고 x 마이너스 1과 3x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니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고 하면 x는 1이 되겠죠. 3x 더하기 0이 되려고 하면 3x는 마이너스 1이고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고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x값을 찾는 빠른 방법을 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의 값을 알고 싶어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합차 공식을 볼 수 있다면 x 더하기 2와 x 빼기 2는 0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과 x는 2라는 근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또 눈에 보인다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을 보았을 때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고 할 수 있다면 x는 분모 분자의 부호 반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x의 1에 더하기 1의 제곱이 2식 아닙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b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차와 완전 제곱식이 눈에 타다다다닥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8은 0이다 라고 한다면 6과 3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대각선 공식 묶어줄 때는 이렇게 묶어주니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3은 0이 되어서 x는 6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번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다 그러면 풀어주시고 2번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외웠었던 근의 공식을 써서 뭐 해라는 겁니까? 없어졌네요. 근의 공식. 예, 그래서 찾아서 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게 있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A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다 라는 거죠. 어차피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똑같은데 그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만족하는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고 합시다. 만족하는 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나왔다는 것은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근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과도 같은 식이겠죠.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식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2차, 2차는 1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A분의 B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와 똑같고요. A분의 C와 알파 베타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두 근을 합한 건 X제곱의 개수인 A와 1차식의 개수인 B를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제곱의 개수인 A와 상수항인 C를 분수로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었던 근과 알파 베타와 개수 A, B, C의 관계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시고 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외우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근의 공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유도 과정을 좀 대감기 형식으로 되돌려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셔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정식이 어떨 때는 근이 뭐 만약에 x의 제곱이 0이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x-4의 제곱이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족한 x는 0이거나 4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얘는 x-4의 x-4는 0이 되어서 중복된 근을 가지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중근을 가지는 걸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의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근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x-알파와 x-베타가 0이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라는 근 두 개를 가지게 될 건데 이렇게 되는 녀석을 근을 두 개를 가진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7이다.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지 못하죠. 요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복소수를 배우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이때는 근이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녀석들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없어? 예, 그때는 판별식이라는 걸 쓰면 돼요. 뭐냐면
우리 근의 공식 중에서 있죠. 루트 안에 어떤 숫자들이 있었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었죠.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디스크리미넌트의 d를 따와서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근이 2개인 것이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중근이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어 근이 1개인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이때는 근이 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2는 0이다. 예, 인수분해하면은 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인수분해하면은 x-6의 x 더하기 2는 0이어서 x는 6이거나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 두 개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요 점은 곱하기예요. a, c를 해봅시다. 16 플러스 48은 0보다 크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되다 보니 근이 2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요 판별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근이 몇 개인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곱셈 근의 공식 중에서 우리 짝수 배우지 않았어요? a는 1,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 b'은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는 역시 양수가 되니 근이 2개가 된다라고 하는 판별식을 쓴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를 바꾸고요. 더하기 4는 0이라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2가 되는 중근을 가진다고 하는 건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얘가 b', 얘가 c, 1이 a죠.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 되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개가 되는 겁니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2차 방정식이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갑니다.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복소수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고등부 과정까지 안다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내용을 저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니 요 정도까지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조건 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반복적인 그런 그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기본기를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분 넘는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방정식 반드시 이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